네, 반갑습니다. 1월 6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다시 지지선 하단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단 2900포인트를 지켜주긴 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코스닥 쪽은 아주 무섭습니다. 거의 3%, 2.9% 하락하면서 98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자, 지지선이 일단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시장의 어떤 생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이런 부담스러운 시점까지 밀고 내려간 이런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도는 오히려 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매도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뭐 전일 1조 원 팔아먹은 거에 비하면 오늘 매도는 그래도 좀 귀여운 수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내려가는 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또 해드려야 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똑같은 이유로 지금 시총 상위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너무 좀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시장을 좀 냉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920입니다. 지금 지지라인 때 보시면은요, 2900포인트 정도죠. 위쪽 저항대가 3050이니까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단 이틀 만에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3000포인트가 됐었다가 지금 2920포인트까지, 자, 새해 들어서 되게 재미없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재미없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 것 같아요. 시장이 내리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아니라면, 즉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오늘 계좌 그냥 그래요, 뭐 이런 느낌들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 다 같이 밀리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시장이 뭐 코스닥이 지금 3% 밀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1% 하락을 했다 그러면 보통 종목들은 5%에서 한 7, 8%까지 밀리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럼 거의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많이 밀려봤자 한 2, 3%? 네, 그 정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버티는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계좌 상황에서는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지수는 많이 내려가서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하단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계좌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럼 종목이 또는 시장이 올라갈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도 같이 딸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시장이 얼만큼 밀렸느냐, 뭐 더 밀릴 것이냐, 이 부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어떤 물갈이가 시작될 때는 일단 시총 상위가 먼저 내리거든요. 근데 그 내려가는 부분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매수가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차기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버티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과연 나쁘게만 보일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밑에서부터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죠. 네, 지금 3% 하락하고, 어제도 2% 넘게, 오늘도 3%,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뭐 0.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 합치고 나면 5%가 넘습니다. 그죠? 5%가 뭐예요? 한 5.5?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저점 지지대까지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하락이 과연 정상이냐? 보통 이 정도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투매다라는 양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겠죠. 자, 지금 형태에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와르르 쏟아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걔네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얼마 전까지 누가 담고 있었다?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투매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오늘 수급 잠깐 먼저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어우, 18이네요. 네, 1818억. 야, 얘네도 뭔가 기분 나쁜 거지. 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1818억을 일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수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네, 1800억 순매수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 괜찮아. 나 아직 계속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3600억. 어제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연기금론 어차피 팔고 있는 내용들, 연기금 얘네들은 뭐,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연기금 애들도 약간의 손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연기금 애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샀었던 종목들도 지금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연기금들도 약간 손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은 로스컷이기 때문에 아마 걸어놓은 기계적인 매매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업종별 현황 잠깐 볼게요. 업종별에서 외국인들이 제조업, 전기전자에서는 2,500억 매수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장 괜찮아요. 대형주 쪽 매수, 괜찮아요. 대형주인데 전기전자니까 뭐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그 다음에 화학주 매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운송장비,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근데 매도가 얼마나 나타났냐면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 카카오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들어간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요? 전기전자 뭐 이런 거 팔아먹었다. 서비스업, 뭐 제조업 등등 팔아먹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오늘 4.6%예요. 이거 와. 카카오는 5.2%요. 어제랑 같이 합치게 되면 어제 오늘만 합쳐도 10%가 넘는 하락이네요. 그죠? 주가 하락률이 엄청난 모습이고요. 단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거의 한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라서 이런 모양새들 그다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대신에 LG화학은 오늘 좀 그래도 올라갔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 치고는 제법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DI 같은 경우는 떨어졌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등 나가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자동차가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LG화학이 어떻게 보면 이거 화학주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아무튼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올라갔죠. 현대모비스 올라갔죠.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야, 원래 우리가 대장이었거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7위로 밀려났어요. 시총 상위에 현대차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이버도 이제 곧 떨어질 거예요. 네이버도 떨어지게 되고 현대차가 올라가면 이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생기겠죠. 기아도 올라가게 되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나 원래부터 있던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들이 아주 뭐 카카오 게임즈 14%고요. 옛날 같으면 하한가입니다. 그죠? 위메이드 11.75%.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펄 어비스 7%대고요.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거 아시죠?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뭐 작살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수가 3% 안 밀리고는 못 빼기는 거죠. 밑에서부터 받아 올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기 좀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조금 천천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한다기보다도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을 좀 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오지만 주가의 어떤 위쪽에서 떨어지는 모양새들은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은 오늘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이닉스, 뭐 그 외에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에요. 대신에 이제 매수 같은 경우 코스피 200을 샀는데 고버스도 같이 샀어요. 근데 코덱스 200을 지금 여기 1,000억 원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수 상승 쪽 시장이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매수를 일단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모비스 같은 거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대형주 매수는 좀 하고 싶은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금융투자다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도 오늘 팔아먹은 거 보세요. 카카오, 크래프톤. 이 크래프톤 이런 거 열심히 사고 있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전부 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라 보신 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좀 쏟아내는 이유는 아마도 로스컷에 대한 물량이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어떤 그 위기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통해서 대응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다 자동차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주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 기아, 만도 이런 거 있죠.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쪽 관심을 가지시는 거 굉장히 필요했었다는 말씀 일단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자동차나 뭐 이런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건설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조선, 뭐 현대 미포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종목들 뭐 하이브, 크래프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그동안 계속 경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만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오늘 같은 장은 뭐 시장이 더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은 피해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1,700억 순매수입니다. LG화학 얘네가 많이 샀군요. LG화학을 꼭 배터리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거나 아니면은 공매도 때린 것에 대한 뭐 환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로 일단은 진입이 된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두 개 합쳐서 2,700억 순매수입니다. 근래 보기 어려운 그런 매수인데 바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이 저점이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모양새.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SK 이노베이션 정유 쪽, 정유화학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네 이런 쪽도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쪽 움직임도 보시면 시장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는요 카카오, 와 네이버, 오,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NC소프트 얘는 네 이제는 좀 올라가도 될 한데 이제 게임주 내리니까 또 다 같이 내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HMM도 오늘 좀 팔고 있고 이거 잘 못 갈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 SK 스퀘어 막 그냥 갔다가 이제 나왔다 싶은 거지 그냥 갖다 때리는 모습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퍼스 매도합니다. 네, 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야. 지금까지 빠졌으면 됐어. 라는 생각도 얘네가 갖고 있는 얘기고요. 또 특이한 거 코덱스 200을 얘네도 샀어요. 아까 기관도 샀는데 얘네도 코덱스 200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 시장의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바뀔 때 지금 약간의 자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걔네들 끌어내리고 이제 원래 자격이 있었던 애들 올라가자. 네, 원래 니들 자리였잖아. 이런 식의 어떤 힘을 풀어넣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포트폴리오를 무엇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녁에 이따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시장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는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